지금 미국 국방부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작전 장교 사토 히로키가 20년간의 군복을 벗고 도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고백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로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후 일본 국방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전말이었죠. 평생 일본의 기술 우위를 믿어왔던 그가 목격한 순간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SAR 위성이 구름과 비를 뚫고 일본 함정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한 것입니다.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전천후 감시, 그것이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의 손에 들어온 겁니다. 이 소식에 도쿄는 큰 충격에 빠졌죠. 다가오는 동아시아 안보 질서 재편을 앞두고 일본이 완전히 오판했던 한국의 진짜 실력. 과연 그 숨막히는 기록 속엔 어떤 반전과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더 이상 과소평가당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면 댓글에 대한민국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함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사토 히로키의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토 히로키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20년간 근무한 작전 장교였죠. 지금은 도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 기록을 쓰고 있어요. 제가 목격한 진실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폭풍보다 더 거센 충격이 숨어 있었죠. 해상자위대 작전실은 한국 누리호의 성공 소식을 받은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았고 그 불꽃은 우리의 자존심을 태워버렸어요. 한국이 또 성공했다.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동료들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일본은 스스로를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오래전 추억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어요. 회의실로 급히 소집됐습니다. 고위 장교들이 모여 앉았지만 누구도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우리가 독도 근해에서 벌이려던 감시작전은 한국의 SAR 위성 앞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구름을 뚫고 비를 갈라내고 밤마저 무의미하게 만드는 한국의 눈. 우리는 그 기술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한국이 아직 우리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런 말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을 훌쩍 넘어서 있었어요. 교만함. 그게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각 부서는 서로를 탓했고 상층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일본 내부에서 퍼지는 불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게 완전히 간파당한 사실이 일본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그날의 도쿄는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해상자위대에서 현실주의자로 통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먼저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그 감각은 늘 조직 내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상층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토 씨, 너무 걱정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말을 들었죠. 한국은 우리를 넘을 수 없어. 그게 일본 국방 곳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신앙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움직임이 달라졌죠. 조용했지만 빨랐어요. 국가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압축 발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 예산, 기술 인력 규모, 연구 논문 수까지요. 숫자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었고 일본은 정체돼 있었죠. 빠르면 3년 안에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죠. 우리는 일본이야. 우리가 뒤처질 리 없어. 이 사람들은 진짜 믿고 있었어요. 일본은 영원히 앞설 거라고. 문제는 일본이 뒤처지는 게 아니라 한국이 너무 빨리 앞서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제자리에서 옛 영광을 되새기는 동안 한국은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유학생들을 만나기도 했죠.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건 절박함이었어요.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의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는 각오. 그게 한국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일본은 달랐어요. 우리는 이미 해냈다고 생각했죠. 과거의 성공에 기대어 현재를 판단했습니다. 제 경고는 묵살됐고 조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늦었구나.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야. 한국은 이미 우리의 과거를 지나 우리의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작전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감시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독도 주변 해역이 목표였습니다. 그 의도 자체가 위험했고 무엇보다 상당히 무모했어요.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감시는 제한적이다. 기상 조건이 나쁘면 탐지 확률은 떨어진다. 야간 작전이면 들키지 않는다. 자신 있는 목소리들이었어요. 저는 손을 들려다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SAR 위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SAR은 광학 위성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파를 쓰는 레이더 위성이죠. 구름도, 비도, 밤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나카 제독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어. 위성 기술도 미국에서 받은 거 아닌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작전 일정이 잡혔습니다. 2주일 뒤 비가 올 예정인 날이었어요. 완벽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SAR은 비가 와도 상관없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위성은 50cm 해상도로 지표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 속에서도 한밤중에도요. 선박의 크기와 형태를 구분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죠.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작전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모두가 자신 있어 했죠. 저는 그 자신감이 두려웠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작전일이 다가왔습니다. 함정이 출항했어요. 날씨는 예보대로 흐렸고 비가 내렸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비는 우리를 숨겨주지 못할 거라는 걸요. 오만함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국이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한 날, 저는 작전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어요. 발사대 위에 서 있는 누리호, 하얀 동체에 태극기가 선명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점화됐고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어요. 누리호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작전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로켓은 점점 빨라졌고 구름을 뚫고 올라갔죠. 15분쯤 지났을 때 위성 분리 성공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성공입니다. SAR 위성이 목표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습니다. 작전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은 해냈어요. 완전한 자주 발사 능력을 갖춘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SAR 위성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장비였죠. 마이크로파를 쓰는 레이더 위성이라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 구름이 끼든 밤이든 상관없어요. 전천후로 작동합니다. 그날 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다나카 제독이 물었어요. 한국의 위성이 궤도에 올라갔다. 우리 작전에 어떤 영향이 있겠나? 정보 담당관이 대답했습니다.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SAR 위성은 발사 직후부터 작동 가능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해를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비가 와도 밤이 되어도요. 말도 안 돼. 누군가 반박했어요.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SAR의 촬영폭은 30km입니다. 독도 인근 해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국의 위성 따위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이틀 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함정이 출항했어요. 날씨는 흐렸고 비가 내렸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요. 한국은 그날 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일본은 추적당하고 있었고
그것도 끝까지 몰랐어요. 작전이 실패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건 새벽 4시였습니다. 한국 해군이 출동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함정이 독도 인근에 도달하기도 전에 한국 이지스함이 나타났다고 했죠.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았지?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SAR 위성이 우리를 봤던 겁니다. 함정은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작전을 중단하고 귀환 명령이 떨어졌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은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1시간 뒤 회의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다나카 제독이 말했죠. 작전은 실패했다. 한국이 우리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어요. 왜 위성 정보는 틀렸나? 한국의 추적 능력을 오판한 게 누구냐? 비난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SAR 위성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보고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다나카 제독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누가 무시했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시했습니다. 한국을 얕잡아 본 건 저를 포함한 우리 전부예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책임은 누구 한 명에게 있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정보를 공유했던 거예요. 일본의 독단적 행동이 동맹 관계에 금을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여러 고위 장교들이 보직 해임됐죠. 오만함. 그게 문제의 뿌리였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자신을 기준 삼아 현재를 판단했어요. 그 결과 변화한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죠. 작전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사표를 썼어요. 다음 날 아침 상관실을 찾아갔습니다. 후지와라 대령이 물었어요. 왜 이러는 건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령이 말했어요.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경고했잖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날 반대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얕봤던 제 오만함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한국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변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게 오만함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도 증거를 확인하고도 여전히 과거의 한국을 떠올렸던 거예요. 가난했던 나라,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던 나라.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2주일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퇴직하기로 했어요. 동료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떠나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한계를 느꼈다고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오래된 보고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쓴 한국 해군의 성장 가능성 분석이었죠. 그때도 저는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묵살됐습니다. 작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20년 그리고 우리가 잃은 것들. 저는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을요. 저는 지금 도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와도 구름이 끼어도 밤이어도 한국의 눈은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SAR 위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성이라고 하면 카메라를 떠올립니다. 광학 위성은 태양빛을 받아 촬영하는 방식이죠.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구름이 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SAR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위성은 레이더를 씁니다. 마이크로파를 지표면에 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방식이죠. 빛이 필요 없어요. 구름도 뚫고 지나갑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상도 50cm, 촬영폭 30km. 이 수치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은 20년 넘게 이 기술에 투자해왔더군요.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배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체 연구를 시작했고 마침내 독자 모델을 만들어냈죠. 한국의 SAR 위성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신호 처리 알고리즘, 최적화된 안테나 설계까지 모든 게 한국 기술이었어요. 한국은 이 모든 걸 갖추고 있었어요. 나로우주센터에는 최신 지상국이 있었고 데이터 분석센터도 구축돼 있었죠. 인력도 충분했습니다. 우주공학 박사들, 레이더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기술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웠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술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에 전수했죠. 선순환이었습니다. 한국의 SAR 위성이 촬영한 첫 이미지를 봤을 때를 기억합니다. 밤에 찍은 거였는데도 항구의 윤곽이 선명했죠. 정박 중인 선박들, 부두의 크레인까지 보였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이제 동해와 서해, 남해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날씨와 관계없이요. 한국은 더 이상 빌려온 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봐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지킵니다. 이게 일본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변화였습니다. 저는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손이 떨려요. 20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누군가는 이 진실을 남겨야 했으니까요. 한국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이 결론에 도달했어요. 국민의 단결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만들어내는 힘이었어요. 누리호 프로젝트에는 3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들은 각자 맡은 부품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량률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밤샘 작업을 했죠. 왜냐고요? 이게 우리나라 로켓이니까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0년 넘게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국민들도 함께 응원했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때마다 수백만 명이 생중계를 봤어요. 성공하면 함께 기뻐했고 실패하면 함께 아파했죠. 이게 한국의 힘이었어요. 어떤 강대국도 흉내낼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기술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었죠. 오직 국민 전체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만 생기는 힘이었습니다. 일본은 그걸 잃었어요. 성공에 취했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우리는 해냈다. 우리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자리 잡았고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배고팠어요.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았죠. 그 절박함이 그들을 움직였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씁니다. 오만한 자는 진보하는 자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의 과거를 지나 우리의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일본이 다시 일어서려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배워야 하죠. 한국에게서, 세계에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실패에게서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뒤처졌다는 걸, 변해야 한다는 걸요. 저는 이 기록을 남깁니다. 한국을 얕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기술도 의지도 단결력도 대단해요.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오만함을 버리십시오. 과거의 영광은 과거에 남겨두세요. 지금 필요한 건 미래를 향한 용기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다시 시작하는 용기요. 노트북을 닫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방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습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립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진심을 담아요. 나는 사토 히로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한국의 진짜 힘을 보았다. 오만한 자는 진보하는 자를 따라잡을 수 없다. 한국은 이미 우리의 과거를 지나 우리의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다.